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은 당콘들 신희찬이 PD, 그러니까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 공식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듯이 계속 일주일마다 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저와 동생 찬이가 함께 운영하는 신희찬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지금까지 당콘들 강연을 한 24분의 강연 자료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 이 네 번째 강연인 김명락 작가의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이 강연은 청중이 51명이나 들어와가지고 가장 많은 청중을 보유한 강연이 되었고, 그리고 이 당콘들은 앞으로도 쭉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5월, 6월 강연을 예고를 해드릴 텐데요. 5월 26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이윤실 작가의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그리고 6월 9일 수요일에 진행되는 윤가영 작가님의 독서 모임 이반 127 죽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콘들 작가 도서를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수많은 지금까지 당콘들을 해주신 작가님들이 계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당콘들을 소개하는 과정은 끝났으니까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이제 우리 김준범 작가님의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사회만 보다가 MC만 보다가 작가 강연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제 아들에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이가 그동안 좀 유튜브를 하면서 열심히 했던지 오늘은 조금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제 둘째 찬이도 지금 접속해 있는데요. 스태프 2로 돼 있습니다. 네, 이따가 무슨 활동을 할지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콘 작가로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이시죠? 신이님은 목소리 켜놓으셔도 돼요. 그래야지 저랑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잘 들리시죠? 신이님 들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들려요. 화면도 보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9시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쓴 책 이야기, 첫 번째 책 아내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룰 거고요. 저는 아내 수업을 출간하고 나서 지난해는 잠시 육아휴직을 좀 했고 우리 신인찬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 사이에 신인찬이와 함께 했던 가족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이야기가 아내 수업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신인찬이와 하는 그 자녀 수업,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개발하는 자기 수업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인 아내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많은 표현을 하는데 사랑을 하시죠?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사랑은 바른 표현이다라는 걸로 아내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사 소개 먼저 할까요? 저는 현재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 전에는 유럽에서 포스코 폴란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관리팀장으로 근무를 했고
펄스트림이라고 하는 독일 기업에서도 한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는 프로그래머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글쓰기는 한 6년 전부터 좀 했던 것 같고요. 꾸준하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아내 수업이라는 책도 나오게 됐고 몇 가지 공저와 다른 책들도 쓰고 있습니다. 책 쓰고 나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녀 성장에 대한 이야기, 자기 관리,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가 글쓰기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서 꾸준하게 책을 읽고 있는데요. 가족 독서법 그리고 초등학교 부모님들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랑방 독서 모임을 포항에서 하고 있고 대학생들과 모임에는 저희 학교에 있는 대학생들과 독서 모임 리더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인 다꿈스쿨의 나인 헤빗에서 독서 리더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의 콘텐츠를 들려주세요를 만들어서 PD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10월달, 9월달에 자기행미 캠프에 제가 참여해서 다꿈스쿨에서 그 프로그램 6주짜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전자책을 한 달 동안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함께.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자리, 그래서 저희 조가 MVP가 됐고 제가 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더니 그 다음 강연에서 이제 청울림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MVP가 된다라고 또 교육 자료로도 활용을 하신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오늘 다꿈스쿨이나 뭐 나인 헤빗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사진에서 제가 있는데요. 어딘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어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랑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이게 그 20년도 더 됐, 1997년이니까 23년 됐네요. 그죠? 제가 육사 다닐 때 제 졸업을 두 달, 세 달 앞두고 이제 제 동기생들과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친구가 제 룸메이트입니다.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친구인데 이 친구를 잘 못 봤는데 오랜만에 TV에서 보이더라고요. 어제 몇 해 전에 한참 남북관계가 좋을 때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평양에 특사로 갔던 수행단에 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잘 살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뿌듯했던 그런 날이 생각이 나네요. 네, 본격적으로 아내 수업 이야기 아마 책을 읽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제가 아내를 만나고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키워가는 과정에서 바쁘게 살고 그랬던 남편이 아내를 아프게 했고 그 아픈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또 회복시켜가는 그런 스토리를 책에 담았는데요. 그 시작점입니다. 그 연애 시절 어떻게 했는지부터 말씀드리면 이곳은 종강역에 국세청 빌딩이 있고요. 그 옆 골목에 바로 있는 신시화로라고 하는 고깃집인데요. 이곳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첫날은 제가 비용을 냈고요. 그 다음 날 혹은 그 이후로 만날 때부터는 각자 비용 부담을 하자.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서로 헤어지고 집에 바래다 준 적도 없고 집에 도착하면 전화 통화로 하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해도 아이는 갖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우리 둘만 살자라는 이런 제 생각을 열심히 아내에게 일방통행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년 반,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전 결혼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폴란드라고 하는 유럽의 주재원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아내도 몇 달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따라왔는데 내가 유럽에 올 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취업을 하시라,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구를 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셋째 딸인데 그냥 집 회사만 다니니까 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청소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이런 걸 보고, 물론 신혼 초에 아내의 이런 집안 살림의 시작이니까 당연한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못마땅했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좀 많은 게 서툴었던 고요. 이게 제가 만든 폴란드에서 만든 회사의 전경인데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공사하고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런 힘들었던 시절이 좀 떠오르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결혼 2년 차에는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바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퇴근하고 아침에 나가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냥 일만 그렇게 계속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당신도 유럽에서 적응하려면 한국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언어도 차단되고 만남도 단절되고 활동할 수 있는 동선도 제한됐던 그렇게 힘든 시기가 계속 펼쳐졌습니다. 결혼 3년차에 우리 아까 봤던 유신이 첫째가 태어났고요. 근데 아내는 한국에 출산을 하러 갔고 저는 예정일을 맞출 수 없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런 핑계 대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제전화로 출산 소식을 듣고 첫째는 한 달 후, 또 둘째는 2달 후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품에 안았던 그런 아내는 병원에서 힘들게 했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런 결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아까 유신인데요. 유신이 온몸에 이렇게 두드러기라고 해야 되나 많은 것들이 나면서 되게 힘들었던 병원 다니면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근데 아내가 좀 두드러기가 좀 있어요. 몸에. 그래서 아내도 이렇게 늘 지르텍이라는 약을 먹어야 됐고 아이에게까지 이런 게 생기니까 제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유전 아니냐 이런 욕도 하고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는 되게 표현하지 못하고 참으면서 이렇게 저를 되게 원망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일 때문에 아픈 아이를 두고 그냥 또 1박 2일 회사 일 때문에 골프로 갔던 그런, 제가 했던 말들은 아내에게는 마음을 베는 칼이다 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책에 담겨 있습니다. 결혼 6년이 됐네요. 5년 만에, 4년 만에 주재원이 끝나고 한국으로 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주재원을 가야 되는데 새로 오신 법인장님께서 좀 같이 있어 달라고 해서 1년 더 유럽에 있다 보니 5년 정도 유럽에 있으면 그린카드라고 해서 이제 거주증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시민권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유럽을 선택해서 유럽 내에서 이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는 사직을 했고 옮겼더니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려다 보니 바쁘고 집에 올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내는 두 아들을 고스란히 혼자 독박 육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 관계가 사실은 소통도 힘들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냥 저는 저대로 힘들고 아내는 두 아들 키우다가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결혼 6년 차까지 왔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갔다가 폴란드 들어왔더니 아내가 내일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병원을 갔어요. 다음날. 그랬더니 의사가 임신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아랫배가 되게 불러오고 그래서 셋째를 가졌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난소가 이만큼 18cm, 20cm까지 자라서 되게 커져서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아내와 소통 단절되고 그리고 아내의 마음의 병이 이렇게 난소암이 이제 생겼던 그 낭떠러지에 서게 된 제 아내의 심정을 저는 많이 몰라줬던 그런 남편이고요. 결혼 7년 동안은 저는 아내를 병들게 한 그런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행동을 돌아보니까 일에만 빠져 있었고 또 아내에게 아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들은 대부분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는 건 아니고 공격적인 말, 상처가 되는 말들의 언어 폭력이었죠.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하게 지내지 않았나, 아내와 함께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치료를 하고 입원하고 있다가 저는 첫 번째 수술이 끝나고 폴란드로 돌아왔거든요. 일을 하러. 그랬더니 제 밑에 있던 인사과장 여자 매니저가 당신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으로 당장 돌아가세요. 아내 곁으로 가세요. 이 말을 하는데 처음으로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아내를 두고 지금 내가 한국에 아닌 그녀 옆이 아닌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일이 손에 잡힐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되게 가정적이고 그리고 일보다는 이제 건강 혹은 삶을 더 중시하는데 그들이 봤을 땐 저는 비정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에게 크게 호통을 치고 빨리 가세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일과 돈이나 명예 이게 제 가족 아내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됐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형님이 제가 28살 때 형님 32살 때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님을 잃었은 그 아픔을 아는데 아내마저 잃는 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생활을 과감하게 접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백수 남편이 되었죠. 아내를 살려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집안일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 하고 아이들 등원시키고 아내랑 같이 병원 가고 처갓집 옆에 살면서 결혼 7년 만에 이제 사위가 돼서 이제 역할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아내랑 같이 노래방도 가고 그러면서 아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요. 두 번째 수술 끝나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1년 반 만에 이제 3기로 이제 재발이 됐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병원의 의사 말만 믿고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늘 이전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되게 빨리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세 번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간 제가 나름 아내에게 마음에 조금 들었는지 저를 안으면서 괜찮다, 고맙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아내가 자기의 이 시간을 이제는 가족과의 작별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더 사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여행도 다니고 텃밭도 일구고 사랑 표현도 매일매일 하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글쓰기를 해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저희는 매일 밤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제가 아내의 발을 마사지합니다. 아내 발이 조금 커요. 아내가 키가 크기 때문에 아내 발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아내가 되게 시원하다 그러고 그러면 아이들 이야기, 아이들의 친구들의 엄마랑 나눴던 그 동네 아줌마들을 수다 떨었던 이야기 그리고 주말에 뭘 할까 이런저런 속마음을 나누는 그런 게 제 체온을 나눠주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발 마사지를 했고 또 그렇게 하면 아내가 저에게 고맙다고 또 저 발을 만져주거나 아니면 뭐 두피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정말 아내의 발이 이렇게 크고 혹은 이렇게 사랑스럽다 하는 걸 저도 되게 큰 용기였는데 이게 시작으로 해서 발 마사지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지 혹은 어디 갈 때마다 이제 숲에서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 맨발 걷기. 여기는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충령산이라고 하는 편백숲이 되게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의 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면역력을 높이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며칠 동안 숲 안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맨발 걷기 하면서 많이 건강을 유지하려거나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동네 앞에 있는 황토길인데도 이곳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주말이면 늘 맨발 걷기를 하고 집 밖으로 자연 속으로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이곳은 제 고향 마을입니다. 제 고향 마을 금당실에 제 아내는 서울 여자인데 이제 한국 돌아와서는 이제 시댁에도 가야 되니까요. 가면 이렇게 화장실이 되게 힘들어요. 재래식 화장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서 늘 저에게 같이 가서 달라고 해서 제가 문 앞에서 이렇게 헛기침도 하고 밤에 특히 무서울 때 그랬던 곳인데 이런 이제 동네 주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랑 같이 뭐 막걸리 이런 것도 마시고 했던 그런 곳. 아내가 도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자연 속 시골 시골 내역 나무 타는 냄새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랑 같이 이건 한 4년 전에 처음 텃밭을 읽었어요. 그래서 고랑 4개 해서 하나씩 키우고 모종도 심고 같이 이렇게 자란 것들 집에서 먹고 아내도 많이 밝아졌죠. 그리고 좁은 텃밭에서 생명도 일구고 희망도 그렇게 키워갔습니다. 애들이랑 기회 될 때마다 여행을 다니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영주에 있는 희망폭포 그리고 불국사 쪽 그리고 경주 양동마을 이런 곳 다니면서 계속 보고 아이를 함께 키웠습니다. 네, 이게 동아마라톤 경주 동아마라톤인데요. 이게 20회인가? 이건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봄에 코로나 오기 전 2년 전인가 같이 제가 마라톤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경주 동아마라톤이 1999년에 처음 뛰었고요. 20년 만에 그러니까 2019년이네요. 20년 만에 온 가족이 같이 경주에서 혼자 뛰던 마라톤을 이제 가족이 뛰면서 되게 즐거워했던 그런 이야기도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생각보다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도 아내 체력을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이 있는데 호수공원을 달리는 한 10km 대회가 있어가지고 아내 잘 뛰나 한번 했더니 아내가 너무 잘 뛰어가지고요. 제가 10km를 거의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둘이 같이 뛰었던 그런 적이 연애 시절도 있어서 그 내용의 연장선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육아 측면 그리고 이제 아빠도 뭐라 그럴까요? 아빠가 했던 것을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보람이라고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마라도인데요. 제주도 갔다가 마라도에 가보자. 우리나라 최고 남쪽이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추억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마라도는 1995년도에 한번 갔다가 그 20년도 훨씬 지나서 다시 이제 상륙을 했고 아내랑 같이 아이들이랑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또 울릉도나 독도까지 가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끝이 이렇구나 보여주면서 만세도 불렀습니다. 백령도도 가고 싶었는데요. 그건 좀 미뤘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코로나가 좀 많이 퍼지고 해서 언젠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수술 이후에 지금까지 불안한 마음을 표현을 잘 하진 않지만 계속 그 아팠던 부분, 수술하면서 힘들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바꿔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그리고 아내의 힘들었던 게 뭔지 기록을 계속하고 아내에게 힘을 주기 위한 글쓰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제가 이쪽 포항에서 글쓰기 아카데미에서 한 1년 정도 배우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계속 글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쁜 남편이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나쁜 남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짐을 위해서 그런 기록을 해왔고요. 그랬더니 MBC 여성시대 양희은 선생님이 하는 방송에 제가 아내에게 힘을 주고자 사연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분 정도 사연이 나가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연을 들은 지인께서 그날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몰랐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힘내라. 그런데 저는 양희은 선생님이 사연을 읽으시면서 계속 우시는데 본인도 난소암 3기였다. 30대 초반인가? 그래서 6개월 시한부였는데 자기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극복을 해서 지금 건강하게 있으니까 제 아내도 힘내시라라고 전국의 방송에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저도 많이 힘이 됐고 아내도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본을 방송국에서 받았는데 아이들이 아빠 편지 하면서 그때 이게 지금 15년도, 16년도쯤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편지 들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돌려듣기 하는데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도 나가서 전국에서 응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요. 결혼 10주년이 2007년이라서 2017년이라서 그때 10주년 선물로 제가 준비를 했던 게 생각보다 책 나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더 걸려서 결혼 11주년에 이 책 아내 수업이 출간이 되어서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읽으신 분들은 좋은 책이라고 서평도 남겨주시곤 합니다. 이게 이것도 몰랐는데요. SBS 방송에 책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왔고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작가라고 하는 이름이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짧은 글이지만 써왔던 글들의 모음집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아내 수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것을 가족의 성장으로 한 것을 글에 담은 이야기가 아내 수업입니다. 매일 아침 잘 잤어? 일어나세요. 그리고 꼭 사랑해라고 말하고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땐 당연하게 사랑해 하고 꼭 안아줍니다. 정말 큰 소리로 합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고 나서 잘 먹었다, 고맙다 늘 말하고요. 그리고 1, 2초 안고 하는 게 아니고요. 10초, 20초, 30초 그냥 꼭 그냥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말합니다. 몸속까지 전해지도록 사랑해 하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하지 않으면 더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은 표현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왜 이래가 아니고 가족끼리니까 더 마음 편하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해 초인데요. 다시 5년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뭐 3개월, 2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일산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그게 조금씩 늘어져서 뭐 6개월 되고 1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분은 수술을 하신 집도입니다. 박성윤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저한테 첫 수술할 때 수술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더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수술 포기하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 큰 수술을 받을 때 제 아버님께서 김준범 씨는 오늘 내일 아침에 수술한 결과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왼쪽 팔은 최소한 포기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제 아버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고 제 아들 꼭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말했던 그 심정이 제가 제 아내를 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제 아버님의 그 모습이 저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꼭 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5년 후에 이분이 이남희 씨 우리 사진 좀 찍읍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핸드폰으로 간호사에게 건네주면서 사진 찍어도 되겠습니까? 물으시는데 왜 찍으시죠? 그랬더니 학회에 이남희 씨 사례를 올려서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3기에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지 않고 5년 동안 완치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동의하시면 사진도 찍고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그 표정이 정말 어색한 표정이죠. 근데 이분도 기분이 좋으신데 기분 좋으신 표정이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졸업을 했습니다. 어디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이런 큰 곳에서는 진짜 졸업장을 준답니다. 암 졸업장. 근데 그러진 않고요. 저희는 이렇게 사진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난소암이 완치됐고요. 그래서 7년간 저는 다시 아내를 나쁜 남편에서 조금 좋은 남편으로 바뀌고 아내를 살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요 최근의 이야기라서 이건 책에 담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 상황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 아내가 살았고, 네,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표현이 약해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서 제 형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에서야 비로소 형님의 손을 잡고 형 사랑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못했던 말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했고 저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울다가 웃다가 미친놈처럼 그랬는데요. 그 이후로는 사랑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계속 그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좀 더 올바른 표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날카로운 표현, 자기 감정만 쏟아내는 표현, 그리고 누구를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상대방에 전해주시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년간 나쁜 남편으로 살면서 아내를 병들게 했고요. 난소암을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7년간 좋은 남편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의 고백서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아빠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2년 전에 척수 종양으로 10시간의 큰 수술을 받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군인의 꿈도 포기하고 사회로 나왔지만 가정생활은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도 가족의 행복을 작은 거라도 계속 실천하고 있는 신희찬이 PD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게 짧게 끝나가지고요. 제가 다른 강연이랑 이어서 하던 것들이라서 오늘은 앞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와 계신데요. 네, 잠깐 하면 이어서 뭐 이렇게 가족 독서 두 번째 이야기는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오늘 준비를 안 한 상태고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 아까 신희찬이랑 매일 저녁에 원래 8시에 독서 모임을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단콘하는 날이라서 같이 그냥 이쪽으로 독서 모임 겸 한다고 했고요. 지난달까지는 제가 독서 모임 운영을 했는데 복직하고 나서 좀 바빠서 독서 모임, 가족 독서법 코칭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해볼 예정이고요. 이런 활동은 있는데 혹시나 다음 기회에
제가 단콘이든 아니면 독서 모임에서 초등학생들이랑 독서와 글쓰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오늘 강연은 이상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입 나와주세요. 네. 질문은 말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채팅방으로 말해 주시면 제가 읽고 김준범 작가님께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둘째예요. 보자. 네, 뭐 채팅창 많이 올려주셨네요. 질문이 없으시면 신이가 질문해 보세요. 어, 어, 우리 루이님께서 아내분이 대단하다고. 맞아요. 제 아내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것 몇 번의 소출 다 견뎌내고.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네, 뭐예요? 글쓰기를 시작한 이유가 아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글쓰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요. 네.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포항에 내려온 게 38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포항에 회사만 다니고 연고가 없으니까 아는 분들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신희찬이 그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아빠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빠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방법을 찾고자 포항에 있는 글쓰기 과정, 포항 문예 아카데미라는 곳에 갔고요. 거기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아내와 제 아들에게 제 이야기가 인생의 나침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쓰기를 배우러 왔습니다라고 자기 소개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배운 것들을 계속 이제 글을 써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내를 위해서 썼다고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써온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전반전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런 거면 일기 형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문학 장르, 뭐 수필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그 바탕에 글을 조금 독자 위주로 독자를 위해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분 심정이 어떠셨어요? 백수됐을 때?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아내가 뭐 글쎄요. 남편이 백수가 되면 벌어놓은 돈 까먹고 살아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한 6개월쯤 되니까 장모님께서 사실은 걱정이 되셔가지고요. 한국 들어왔을 때 6개월쯤 되니까 김서방 많이 쉬었지 않나 하면서 이제는 좀 일자리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곤 했는데 2013년, 14년 요때 이제 여전히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 회사가 마지막이 됐어요. 근데 그곳은 타이어 회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타이어 회사의 유럽 법인이 이제 또 폴란드인데 거기 바르샤바 수도에서 관리팀장을 하는 자리로 이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1일 날 14년 1월 1일 날 부임을 하는 조건으로 다 끝났는데 이게 한 가지 걸렸던 게 이제 아내의 승인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다시 폴란드 가는 걸로 합의는 했는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아니 싫다고 더 이상 해외 생활하기 싫다고 가족이랑 같이 한국에 살 테니까 당신 직장이 뭐 언제 되든지 간에 한국에서 알아보시라. 그리고 나서 이제 10개월 만에 이제 취업이 된 거죠. 아내가 한국에 있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포항에 좋은 직장에 내려올 수 있지 않았나. 지역에 있었지만 저는 해외에서도 살아봤는데 지방에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 살게 됐고요. 네. 남편 수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아내에게 계속 해왔던 이야기예요. 당신이 아내 수업에
메시지를 남겨놨거든요. 책 말미마다 보면. 그러면 아내가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아내의 느낌을 말을 해준 것들이 대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아내가 글을 저보다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늘 못난 남편을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남편 수업이라는 걸 한번 써보세요. 계속 제가 말을 하는데 아내가 아직까지는 오케이를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그 신이 찬이를 너무 잘 키우신 것 같은데 아이들 교육 및 육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네, 성공모님 지금 울산에 계신 저랑 같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강연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세 가지 중요한 거. 저는 제가 하는 것들은 아들이 다 따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꾸준히 하니까 우리 신이나 찬이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블로그를 해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고 자신들의 공부한 것들이나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아빠를 따라간다 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행동이나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아빠 따라 하면 된다. 아빠 따라 나쁜 건 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나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하나 더 왔어요. 네, 어디예요? 누가 말씀? 아이에게는 멋진 남편, 그 다음에 아이에게는 훌륭한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으로 신이 찬이에게도 매일 사랑해라고 얘기해 주시나요? 그것은 신이 찬이가 대답해 보세요. 맨날 아빠가 그 시간만 나면 맨날 사랑해라고 합니다. 신이는 어때요? 하면서. 뭐 아빠가 항상 우리 학교 온라인 수업할 때나 공부할 때나 몇 번씩 와가지고 사랑해라고 하고 그렇게 사랑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답 됐죠, 그죠?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아이들의 글쓰기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작가님의 은근슬쩍 유도? 누구의 질문이시죠? 잠깐만요. 저도 지금 채팅창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뜨거운 안녕님이요. 뜨거운 안녕님이 어디 그런 걸 써놓으셨어요? 채팅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럼 이것도 신이가 답해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그 블로그를 시작한 지 지금 2018년 이제 2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글쓰기 시작한 거는 아빠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저도 그때 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블로그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 아빠 블로그에 비공개로 일기를 썼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저의 개인적인 혼자 운영할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2018년 2월에 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시작한 그런 글쓰기인 것 같아요. 찬이는 어때요? 저는 형이 방금 말한 거가 형이 블로그도 시작하고 뭐 글쓰기를 갑자기 많이 하니까 저도 갑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시킨 게 아니네, 그죠? 네. 네, 답 됐죠, 그죠? 네, 다음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글쓰기 가정생활 다양한 활동 무척 바쁘실 텐데 어떻게 다 제대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포기했죠. 회사 포기했다기보다 지난 1년 그러니까 아내 수업이란 책이 나오고 나서 정말 작가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책을 사신 분에게 사인을 해줄 때도 손이 막 떨렸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부끄럽고 그런지 몇 년 지나니까 좀 뻔뻔하게 그냥 막 날려쓰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편하게 말도 하는데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글을 계속 써야 되겠다.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는 저녁에 TV를 안 보니까요, 저희 가족은. 그리고 가족 독서 모임 8시, 9시 하고 나면 9시부터는 이제 과일 먹으면서 애들은 자기들 거 뭐 블로그 가서 글 쓰고 아빠는 아빠의 하루를 또 정리하는 글 쓰고 한 10시까지 정도는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글 쓰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좀 어려운 글을 쓰려면 평소에 조금 이제 하루 중에 오늘은 이런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 약간 메모도 하고 키워드 같은 것들 그걸 가지고 와서 뭐 한두 시간 정도 글을 쓰고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글을 쓰는 걸로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단콘 이런 게 있을 때는 강연 준비 그런 그 작가님들의 책도 읽어야 되고 책을 읽다가 쓴 어떤 소감문 서평도 써야 되고 이런 활동은 또 글 쓰는 거에 연습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책을 쓰기 위한 원고 작업을 어떤 글쓰기 커뮤니티에서 하루에 한 장, 100일 동안 100장 쓰는 이런 프로젝트도 지금 같이 멤버로서 참여하면서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글쓰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이가 저보다 블로그 유입이 오늘 뭐 200명 왔는데 아빠는 100명밖에 안 오면 아빠가 떨어지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글 하나 어떻게 좀 잘 써볼까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신이한테 제가 많이 자극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바쁘지만 그냥 하루에 잠자는 시간 혹은 TV 보는 시간 줄여서 글쓰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왔어요. 네네. 사실 남편만의 변화가 아니라 부부의 공동 변화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두 분은 한 번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실행하셨나요? 그게 왜 저 눈엔 안 보이죠? 질문이 어디에 나온 네, 질문이에요? 채팅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일단 네, 채팅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네. 답해 주세요. 네, 있으시네요. 네, 이제 봤습니다. 음, 음, 같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제가 먼저 바뀌었어야 돼요. 제 아내가 정말 큰 산 같은 존재라서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서 옆에 가가지고 뭐 물어보고 이번 주에 뭐 할래? 아니면 뭐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 아이는 하루 어땠어? 밥 먹을 때마다 먼저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신이찬이가 엄마 닮아서 사실은 별로 말이 없었어요. 먼저 물어보면 그냥 대답만 하고 답만 하고 뭐 더 깊이 있는 대답 안 할 때 조금 마음이 좀 상하긴 하지만 그런 거 구애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고 조금씩 답이 오고 제가 지난해 육아휴직 하고 나서 집에서 아내가 되게 처음에 반대했어요. 육아휴직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해버렸어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약간 어려운 처지가 있어서 육아휴직을 하면서 한 2달 정도는 좀 힘들었거든요, 집에서. 근데 제가 꾸준하게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못 갈 때 수업도 같이 공부도 해주고 이런 것들 보니까 아내가 그래 어차피 쉬는 거 같이 한번 제대로 쉬어보자.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되게 대화도 깊어지고 저희가 아직 그 집이 없거든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난해 정말 그 뭐라도 벼락거지 가만히 있다가 집도 없는 이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아내가 니 그동안 뭐 했냐고 우리는 왜 집도 없는 상황이 됐냐고 그래가지고 정말 구박도 받고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서 부동산 공부 제가 다꿈서클이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베이스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들어간 이유가 아내가 집 구하는 거에 대해서 올해는 무조건 해보자는 그런 공동의 목표가 생겨서 제가 계속 이제 책 읽고 공부하고 하는데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가족 독서 모임에 구호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그게 이제 공부해서 남을 주자라는 구호를 박수 치면서 끝내는데 지난 몇 달 동안은 청약해서 당첨되자라는 슬로건으로 바꿔가지고 계속 이제 올해는 자기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그래서 공동의 하나가 있으니까 아내랑 야 오늘 자기가 봤을 때 뭐 부동산 시세 하고 전망이 어때 이런 거 공부한 것들 제가 이야기하고 또 집은 청약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남은 여윳돈으로 요즘엔 주식 투자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내랑 그래서 저녁마다 오늘 주식 시황
당신은 뭐에 얼마 벌었어? 나는 뭐에 얼마 잃었어? 저는 주로 잃는 쪽이고 아내는 계속 따는 쪽이고 그래서 그냥 제로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동의 방향이 잡히니까 대화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 가지고요. 요즘에는 아내가 되게 말을 잘하는 표현도 잘하고 그래서 되게 지난 1년의 육아휴직이 저희 가족에 오히려 이전에 제가 책을 쓰고 이랬던 거는 아내는 아픈 거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싫은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남편이 이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함께 가족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라고 해서 지난해가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는 밑거름을 잘 다져갖고 올해는 그거의 연속으로 이렇게 직장에 컴백했지만 마음 편하게 뭐 승진에 밀리고 월급 뭐 많이 못 받곤 하지만 더 행복한 그런 씨앗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다음에 두 개가 총 세 네. 개가 더 올라왔어요. 네, 그거 빨리 하고 뭡니까? 일단은 형한테도 하나가 질문이 왔는데요. 그럼 형이 답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형한테서 작가님한테 질문이 왔다고요. 그래요? 뭔데요?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무슨 글을 쓰려고 했었나요? 아빠가 처음 쓰는 거요? 네. 정말 죄송한데요. 아빠가 되게 잘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쓰면 대박 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서전을 쓰려고 했는데 아내가 읽더니 이거 아무도 안 본다고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썼던 거는 그냥 제가 파일에만 갖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내 중심의 글이 아니고 상대방 어떤 대상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글 쓰는 것. 그래서 제가 아내 수업이라는 글을 쓸 때도 이제 그 도와주신 분이 당신 주관이 아니고 아내 입장에서 당신 아내가 이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해라. 그게 처음에 힘들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나름 됐고 네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그냥 이것저것 별 글을 다 쓰는 것 같습니다. 뭐 광고 관련된 글도 있고 아이들 교육 관련된 것도 있고 제가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희한테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김준범 작가님께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 신희찬이가 아빠한테 바라는 점이 있으면 그럼 신희찬이가 대답해야 되겠네요.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 한 해 계획 세울 때 늘 한 해 돌아보는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지금 생각이 그럼 찬이 먼저 대답하세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럼 끝날 때 대답하세요. 네. 자, 그 다음 질문. 그다음에 작가님 부부 두 분 변화에 대한 저항감은 없었나요? 작가님 부부님은 두 분의 변화에 대한 네. 아니요, 뭐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뀌는 게 훨씬 이제 그게 저희는 좀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FM이었고 되게 명령 지시형이고 뭐 되게 뭔가 자기 성장이나 자기 개발을 못하는 그러면 되게 좀 질책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요즘 그런 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내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희찬이는 어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대요. 그 저한테 하는 질문 아니죠? 본인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대답해 보세요. 네. 신이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빠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 모두라는데요. 아빠 먼저 한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의 꿈을 못 이룬 거. 저는 육사를 나왔지만 장군이 못 됐으니까 둘 중에 한 놈은 사관학교 가서 장군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누가 가려고 하니 별로 이제 사관학교에 관심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아파봤고 아내도 아프고 또 형님은 아파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주입을 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냥 행복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작가가 요즘에 유신의 꿈은 작가라고 해서 작가가 되고자 다양한 이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저는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찬이는 뭐 축구 좋아하니까 뭐 손흥민처럼 축구를 하면 뭐 어떻게 선수로 나가고 싶으면 또 그렇게 도와주고도 싶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신이는 어때요? 저는 옛날에 한 6살 때까지 엄마 아빠하고 집에서 편하게 보내면서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뭐 TV에서 뭐지 좀 불쌍하게 사는 아이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저도 뭐 의사 이런 그런 쪽을 꿈꾸고 있었는데 근데 뭐 어떻게 내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3년 전에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또 조엘 롤링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제 또 작가로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네, 이제 네, 찬이는? 저는 뭔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네, 그 다음에 2등은 뭔가 군인. 군인? 왜 그러세요? 군인이 멋져요. 네, 뭐든지 건강하게 잘하면 뭐든지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이제 좀 보니까 질문이 이제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질문 더 있으신 분은 지금 말해주세요. 음, 오늘 그냥 우리 몇 명 오실지도 모르고 별로 없었지만 신이 찬이랑 한 일주일 전에 아빠 강연할 때 MC 도와줄래? 그랬더니 애들이 맨입으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게임 1시간 조건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이가 그 질문도 받고 네. 네,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가족은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줌으로도 만나고 저희도 이렇게 가족이 찬이까지 나와가지고 한 건 처음인데 아마도 저보다 단콘 사회를 더 잘 볼 것 같아서 종종 우리 신이 찬이가 이렇게 그 작가 사회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뭐 기회가 또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자녀 있는 분들끼리라도 이렇게 줌에서 만나서 아이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뭐 재미난 놀이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그냥 계속 저는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아이들이랑 해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 같아서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9시니까 우리 신이님이 어떻게 좀 마무리 좀 해보실까요? 근데 뭔가 오늘 있잖아요. 네. 강의보다 질문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아빠 강연이 30분밖에 안 되고 아빠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질문하고 답변 주고받고 이런 게 저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정해진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름 함께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쪽 제 블로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작가님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나인헤빗이라고 하는 자기 개발하시는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했던 강연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이 오늘의 단콘의 강의를 살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방금 9시가 넘었는데 원래 일정으로는 9시 30분까지 강의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질문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아빠 강의도 끝났고 그래서 오늘 일찍 마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5월 19일이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강의가 있는데 5월 26일 수요일에 이제 이윤실 작가님의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이라는 특강 맞나요? 네네네. 네. 특강이 있으니까 그때 또 들어와 주셔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아이들이 오늘 살린 강연에 저는 밥 숟가락 올려놓고 그냥 이야기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 이상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